조선동 동화쌤입니다. 이제 법은 이제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둔 이렇게 사회 규범이 하면 규칙, 범칙 이렇게 되는 거서 규범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도리 이렇게 돼요. 사회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의 사명수가 법적 안정성이라는 게 있어요. 질서, 안정성. 안정적으로 사회를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안정성을 만들기 위해서 지켜야 할 행동 기준이에요. 규칙, 범. 사회규범은 되게 근데 넓게 하는 거예요. 넓게. 규칙들이 되게 여러 가지다. 근데 이제 보시면 관습은 습관이 오래 지속되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오랜 세월 동안 계속 반복해서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고 반복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직계 내려와서 사람들이 행동 양식에 대해서 남들은 다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하는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관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사회잖아요. 사회. 한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옷 입는 법, 먹는 법, 음식 문화, 관습, 그죠? 집, 장례, 결혼식, 그 관혼상제, 관례는 20살이 되는 거. 요새는 안 하는데 성인식 잘. 혼인, 관혼, 상, 사람이 죽었을 때, 나중에 죽었을 때 제사 지내는 관혼상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종교 규범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계율이 있어. 뭐 10계명 10개, 기독교 10계명, 불경, 성경, 코란, 뭐 이런 거 전부 다. 그래서 종교 규범도 있고, 근데 이제 종교 규범하고 사회 규범은 이 종교를 믿는 사람만, 믿는 사람.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이걸 존중을 해주죠. 너 그런 거 믿느냐고. 그 존중을 해주는 거죠. 도덕은 사람이 양심이 뭐냐? 착한 마음, 나쁜 마음? 선량한 마음. 선량한 마음에 따라, 착한 마음, 악한 마음이 아니라, 선량한 마음에 따라서 마땅히 지켜야 된다. 이거를 이제, 한자로는 당위, 당위성. 마땅당 할위. 마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당위적이라고 그래요, 당위. 그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게 요게 기준이에요. 마땅히 바람직하다. 바람직하다, 맞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행동이다 이런 거예요. 효도, 어루공경. 법은 국가가 만들었어요. 국가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지키도록. 그러면 누가? 검사가. 그럼 국가 권력으로 법 누가 만들었냐? 사회 규범으로 사람들이 약속해서 누가? 의회가. 의회 국회의원들이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뽑았죠. 이 사람들이 대표로 법 만들어 니가 해서 의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요. 법을 만들면 행정청에서 이걸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행정부에서 경찰 이런 거 있는 거예요. 나중에 잘못하면 처벌할 때는 사법기관에서 해요. 판사가 있는 법원에서. 그런데 이 종류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어요. 민법부터 헌법을 제일 기준으로 해요. 헌법이 제일 높은 법이고 그 밑에 민법, 국민들끼리는 민법. 그 다음에 국가와 형법, 국가와 죄인. 그 다음에 행정법이 있어요. 행정법. 정부 조직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행정법. 이거 민사소송법이 있어요. 이거 재판하는. 형사소송법이 있고 행정소송법이 있어요. 행정법 밑에 도로교통법 이런 거 있고 민법 밑에 상법, 어무수표법, 장사하는 법, 상법, 어무수표법 이런 거 있고 형법 밑에 무슨 뭐 폭력 처벌 법률 뭐 이런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어요. 처벌하는 법률들이. 됐어요? 이제 법과 도덕의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도덕을 늘리잖아요. 좁히잖아요. 아주 쭈그러뜨리면 법이 돼요. 그래서 도덕을 아무리 줄여도 법보다 작아질 수는 없어요. 근데 법을 아무리 늘려도 도덕보다 커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법은 도덕의 엑기스. 그러니까 이거는 엑기스니까 강제죠. 그런데 아까 그랬잖아요. 법을 만드는 이유가 안정성을 위해서 그렇다고. 이 법의 안정성도 있지만 안정됐다고 억울한 사람 생기면 안 되죠.
네. 그게 정의예요, 정의. 그래서 정의실현. 법적 안정성과 정의가 뭘 해야 되냐면 이 헌법 10조에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뭐라고? 인간은 존엄하고 존귀한 존재고 가치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래서 행복 추구권 해가지고 헌법 10조에 행복이 딱 나와요. 이게 목적이에요. 법의 목적. 합목적. 이게 목적에 합치된다. 그래서 합목적성, 안정성, 정의. 이걸 법의 사무소라고 그래요. 자, 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행복 추구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헌법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면 이렇게 헌법의 행복. 뭐라고요? 10조. 10조의 행복 추구권. 행복을 위해서 기본권이 있어요. 기본권. 기본권이 뭐뭐 있냐면 자유권과 평등권과 사회권이 있어요. 자유법은 개인의 자유 이런 게 많죠. 평등은 사회의 평등 이런 게 많죠. 근데 이 평등권만으로도 이게 이제 평등권 자유권도 개인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가 발전하고 사회가 복잡하니까 사회법이 나온 거예요. 사회권이. 그래서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여기는 통치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통치를 하면서 나라를 통치해야 되잖아요. 통치구조의 가장 기본적이가 상권분립이에요. 세 개. 법원, 이건 뭐라고요? 법원.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국회, 그 다음에 행정부. 근데 이렇게 법을 하다 보면 이 헌법이 맞는지, 헌법에 맞게 했는지 안 됐는지를 감시해야 되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요게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점검해 보는 게 헌법재판소. 헌재가 있어요. 요 법원에 있는 지방법원, 중간에 있는 고등법원, 대법원하고 다르게 헌법재판소가 있어요. 헌재. 그 다음에 여기서 선거해야 되죠. 여기 뽑아야 되죠. 여기 담당자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치구조는 상권분립하고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게 있고 기본권에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이 있어요. 이게 헌법 내용이에요. 총 1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정의죠. 정의. 안정성, 한목적성을 위해서. 근데 법은 결과를 가지고 처벌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속으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나 쟤 때릴 거야. 그러다가 처벌 못해요. 진짜 때렸어야 처벌하는 거예요. 결과 가지고 근데 어떻게 처벌해요? 강제로 가둬요. 감옥에. 처벌해요, 국가가. 근데 그러면 법은 그런데 도덕은 뭐냐? 거짓말 치는 거짓말까? 근데 거짓말 쳐서 상대방한테 거짓말 쳤는데 금전적인 손해를 입혔어. 의도적으로. 그걸 사기쳤다 그러면. 근데 일반적으로 거짓말 쳤는데 너 사기쳤어 그러면 금전적인 손해나 이런 게 없으면 사기 아니에요. 그냥 거짓말 친 거야. 도덕적으로 나쁜 거. 선의 행동. 이게 말하면 올바른 거. 이게 말해서 바람직한 도리예요. 선이. 선. 그러니까 이 동기로 자, 나 쟤 때릴 거야. 이렇게 마음먹은 게 나빴다고. 이거는 결과로 처리하지만 이건 처음 동기, 시작으로 처리하잖아. 이게 속으로 자기가 마음속으로 하잖아. 근데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결과로 일어났어. 그래도 법으로 처벌은 못해요. 거짓말했다고. 사회적인 비난은 하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욕했어. 누구한테. 그럼 도덕은 욕했으니까 쟤 좀 욕쟁이야. 그리고 내가 왜 욕했을까? 뭐 괴로워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모욕죄하고 법이 정해져 있어요. 욕하면. 그럼 그걸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지 도덕인지 애매한 경계선에 서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약한 거야. 약간 처벌하기 약한 거. 이거는 처벌할 만큼 강한 거. 이해됐어요? 네. 자, 이거 또 보시면 법은 뭐라고요? 정의를 실현해야 돼.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질서. 이거는 법적 안정성. 질서, 정의. 이 두 개 위에 뭐가 있었어요? 한 목적. 목적이 뭐예요? 행복 추구를 해야 된다고. 근데 행복을 혼자만 해요? 아니요. 같이 하지. 네. 그게 복지야. 행복. 행복과 이익. 공공의 행복과 이익. 그래서 이 행복을 개인이 아니라 여러 사람으로 키운다. 그게 공공복리의 정신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분쟁, 서로 싸우는 전쟁처럼 논쟁하는 거 예방하고, 왜? 기준,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정해놨잖아. 그러니까 거기까지 안 하는 거야. 그지? 기분 나쁘다고 뒤통수 딱 때려. 그럼 뭐야? 폭력이요. 근데, 이렇게 어깨를 딱 쳤어. 그러면 폭력이야? 네. 애매하지. 근데 치지 마. 근데 자꾸 쳤어. 귀찮게 했어. 그럼 뭐라고? 욕 먹어야 돼. 아, 쟤 귀찮게 한다고. 그게 도덕이야, 도덕. 네. 법은 분쟁 해결의 기준이 명확해요. 네. 이게 뭐라고요? 민법, 형법, 행정법의 실체법이에요. 진짜 법. 민법, 형법, 행정법. 행정기관을 구성하는 법, 형벌 주는 법, 사람 간에 돈 꾸고 뭐하고 태어나고 이런 법, 민법. 재산관계하고. 이거를 법으로 기준을 제시해 놓은 다음에 요거를 소송해. 그래서 절차가 있어요. 절차. 이거를 실체법이라고 그러고, 실체법. 실제로 법 기준이 실제로 정해져 있다고. 이게 소송법이 절차법이에요. 소송 절차도 이런 식으로 소송해라 하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 민법은. 이거는 형사소송법, 형법에 이거는 행정소송법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거를 절차법이라고 해요. 절차법. 그렇게 절차, 실체, 법을 정해놓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형법에서 있잖아요. 옛날에 컴퓨터에서 컴퓨터에 대한 법이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컴퓨터 타고 들어가서 그 사람 자료를 다 지워버렸어. 처벌할 법이 없어. 그럼 처벌 못해요. 법이 있어야 처벌해요. 그때는 뭐라고요? 욕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내 죄를 지었다고 저 나쁜 새끼라고. 근데 법이 만들어지면 고소해버리면 처벌받아요. 지금은 컴퓨터 안에 들어가서 남의 자료 하잖아요? 통신비밀보호법, 법률, 그 다음에 자기 재산이잖아, 이거 저작권도. 재산 손괴죄, 막, 이렇게 다 걸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야.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분쟁 예방하기 전에 미리미리 법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죠? 그래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니까. 근데 실제로는 범죄가 일어나면 이걸 제약하려고 법을 다시 만들어요. 범죄인들이 막 교묘하게 빠져나가면 법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 그럼 교묘하게 또 빠져나가면 또 만들고 막. 어쨌든 미리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요거는 처벌받는 행위, 요거는 처벌 안 받는 행위 이렇게 구분이 되죠. 네. 그래야 안정되죠. 네. 그래서 그 기준을 만드는 거라고. 됐어요? 네. 자, 보시면 법에서 근데 종류가 헌법은 내가 뭐랬어요? 헌이 마루헌재 꼭대기 최고의 법. 헌법 10조에 뭐라고요? 목표가 있다고. 행복 추구권. 국민의 기본권 뭐뭐 있다고 그랬어요?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그러니까 기본인데 의무는 4대 의무 있어. 뭐 국방 의무, 무슨 의무, 교육의 의무, 세금 낼 의무, 뭐 근로의 의무 이렇게 의무. 이제 권자는 권리예요. 의무는 내가 해야 되는 거. 네. 권리 의무 관계가 되어 있고, 국가의 최고법으로 국가를 지향하는, 그럼 국가가 생겨야 되니까 국가는 통치 구조라고. 그래서 법원, 행정부, 국회 만들고,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용 안에. 형법은 범죄 종류가 딱 있어. 무슨 죄는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취한다. 이렇게 법하고 형벌하고 그 처벌 내용도 다 써 있어요. 전부 다. 됐어요? 자, 행정법은 행정부니까 국가잖아. 정부를 조직하는 방법. 행정을 했어, 정부가. 그랬을 때는 이것 좀 고쳐주세요. 제가 행정부에서 세금 500만원 내라는데 일 안 했는데 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 고쳐주세요. 이런 게 침해된 걸 구제되는 거야. 행정부에서 저 갑자기 문 닫으라고 하는데 제가 왜 문 닫아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행정행위를 할 때 막 100% 딱 맞게 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럴 때 구제되는 거라고. 소송법은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형법은 형사소송법. 또 뭐 있다고 해서 민법도 있다고 했죠, 민법. 민법은 뭐라고요? 개인 간에, 국민 간에 재판하는 거. 민법은 민사소송법. 행정은 행상소송법. 그래서 재판 절차를 다룬다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행정소송.
소송하는 방법, 법정 안에서 적장에서 법정 안에서 소송하고 변호사 쓰고 판사하고 쓰는 절차도 다 써있다고. 그대로 하는 거라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이제 세법은 세금 내는 법이야. 네. 병역은 군대 가는 법. 네. 선거법. 선거관리인데 선거법. 도로에서 교통 지키는 도로교통법. 다양한 법이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제가 그랬죠? 헌법이 있고 민법, 그죠? 헌민형법이 있고 행정법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 소송법들이 있다 그랬죠? 민사소송, 행정소송, 형사소송, 그죠? 헌법은 소송 뭘로 해요? 헌법으로 소송하는 거? 헌법재판소. 이게 소송이에요.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을 해줘요. 헌법은 헌재에서 하고 이런 것들은 대법원인 지방법원, 고등법원, 지방이 초등학교예요. 고등학교. 그 다음에 대학교는 대법원. 이해되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런 식으로 법원이 3심제도로 운영해요. 3번 재판하는. 네. 이거 외에 이 민법의 이거는 있고 민법의 특별법인 상사법, 상법, 여기 어음법, 수표법, 이게 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요거와에서 생겨갖고 관련된. 이해되세요? 자, 사법은 개인끼리의, 개인과 개인이.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헌법은 뭐라고? 나라 최고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죠? 형벌 주니까 나라가 하죠? 행정도 나라가 하죠? 소송도 나라에서 하죠? 판사들이? 그러니까 이건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공법. 근데 요거는 개인끼리예요. 민법의 특별법은 상법이고, 민법의 소송법, 상법과 민법의 소송법은 민사소송법. 근데 개인과 개인이에요. 개인과 개인. 그래서 개인 간의 거래 관계, 이게 채권이라고 그러고, 이걸. 재산 관계, 이건 물권이라고 그러고, 가족 관계, 이걸 가족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민법은 민법의 총규칙, 채권법, 물권법, 가족법,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채권법은 뭐야? 거래. 계약하는 방법. 이거는 부동산 살고 그런 방법. 요거는 태어나서 신분하고 상속하고 이렇게. 이해됐어요? 이게 민법. 상법은 민간인 중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기업가들, 소비자, 기업가들. 뭐 개인이 다 장사하는 건 아니잖아, 그제?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상거래, 장사 거래에 대한 내용법이 상법이에요. 됐어요? 네. 자, 다음에 사회법은 저 그랬죠? 세비. 여기에 뭐라고요? 법원, 의회, 행정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여기에 뭐라고요? 자유권이 있고, 평등권이 있고, 여기 뭐라고요? 사회권이 있다고. 사회가 복잡한 데에 따라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사회권. 공공복리를 해서 국가가 개입해서, 국가가 관여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법을 고정하게. 이게 10조요. 헌법 10조. 한목적성을 위해서 목적. 헌법 10조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네.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등장했대요. 산업화되면서 인간이 부자는 되게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양극화가 많이 생기고, 약자가 보호해야 되니까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 보호해주자. 그래서 사회법이 생겼대요. 됐어요? 네. 자, 사회법 종류 봅시다. 자, 노동법. 노동자를 보호하는데, 노동자. 노동자는 뭐야? 노동자 말고는 뭐 있어? 사장을 사용자라고 그래요. 사장님, 사용자가 부자잖아. 네. 그래서 노동자를 보호해주는 법률이래. 노동을 조건은 뭐고, 최저임금은 뭐라고요? 1시간 일했을 때, 최저 얼마는 줘야 된다. 그 밑으로 주면 안 된다. 너무 싸게 준다. 노동자는 이런 권리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노동 조건 이런 게 쓴 게 근로기준법. 그 다음에 이렇게 최저임금에 대한 게 최저임금법. 1시간에 얼마 이상은 줘야 된다고 정해져 있어요. 최저. 이렇게 이게 노동법이에요. 노동자에 관한 법. 이게 경제법은 뭐냐? 공정한 경쟁거래. 이게 소비자 권리, 소비자 보호법이에요. 이거는.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보호법.
근데 공정한 결의를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가 엄청 커. 혼자 있어. 마음대로 가격 받으면 돼. 그런 게 독점이야. 혼자는. 혼자 하고 가격 마음대로 받고 자기 마음대로 만들잖아. 또 과점은 두세 회사인데 어쨌든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하게 결의해라. 이렇게. 회사가 3개 있어. 자기들끼리 싸바싸바해서 야 요번에 기름값 100만원씩 올리자 10만원씩 올리자 그럼 국민들 못 살지. 주유소 회사 몇 개밖에 없는데 어? 그런 게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이야. 독점을 규제하고 독과점은 독과점 규제. 과점은 두세 개 회사가 다 그 기름처럼 주유소처럼 두세 개 회사만 있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사회보장법은 결국은 뭐야? 국민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 이게 뭐라고 인간다운 삶? 인간의 행복, 주권, 헌법 10조에 있는 거. 한 목적. 법의 목적. 법의 목적을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었으니까 국민의 기초생활에서 너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쌀도 주고 도와주자. 그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 다음에 국민 건강이 항상 아플 수 있으니까 돈을 조금씩 받아놓은 다음에 병원비를 보조해주자.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이런 게 사회보장법이에요. 사회보장법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하고, 이제 주민자치센터 같은 데 가보면 요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가난한 집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주고, 쌀도 나눠주고 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쌤이 뭐라고 써요? 실체법이 있고, 실체법. 실체법은 그 법조문이 정해져 있다고 했죠? 쌤이 헌법 밑에 뭐라고요? 민법, 형법, 행정법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이거는 검사가 죄인한테 벌 주는 거고, 범인한테. 행정법은 국가행정부가 일을 하는 거고, 이거는 행정소송, 이거는 형사소송, 이거는 민사소송 이렇게 한다고 했죠? 이 헌법은 헌법재판소에서 헌재에서 소송한다고. 헌법에 따라서 법이 잘못된다 확인하는 보는 거. 이거 최고법이다. 재판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한다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절차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걸 절차법이라고 그래.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소송법 이렇게 있어. 최종적으로 내는 공적인 판사가 내려요. 법원이 판사가. 그리고 재판을 해야 분쟁을 해결하죠. 국민이 그래야 권리를 보호하죠. 사회 질서도 유지되고. 재판을 해서 결론을 내려줘야지. 그 재판의 종류 봅시다. 민법이 실체법이고, 민법에 있는 법률을 가지고 이거 잘못됐잖아요 하고 재판을 하면 민사소송법. 그래서 개인 간의 권리, 재산, 뭐라고요? 계약할 권리, 계약했을 때 나한테 돈 준다고 했잖아 이런 거. 계약서 쓰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사는 거, 재산상 분쟁. 그 다음에 이거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형이 돈 다 갖고 나는 하나도 안 줘요 이렇게 상속하는 거. 가족과법, 가족 분쟁, 가족 상속. 됐어요? 형사재판은 형법으로 하지. 형법은 뭐라고요? 형벌이 있죠. 형벌. 그러니까 범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형벌을 얼마나 줄까 이렇게. 됐어요? 행정재판은 행정법이 있죠. 행정기관에서 행정기관에서 국민한테 뭔가를 지시를 했는데 이게 잘못됐어. 그랬을 때 저 잘못한 거 없어요 판단해주세요 그래야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재판, 형사소송법. 이 뭐라고요? 재판하는 거를 소송이라고. 소송. 선거재판은 저희 그랬죠. 선거관리위원회 이것도 있고, 그죠? 근데 선거도 재판해요. 잘못됐으면. 그러면 당선된 사람이 국민이 뽑았죠. 근데 재판에서 당선 무효 이렇게 돼요. 선거. 이거는 선거법이 있어요. 선거법을 어겼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게 선거법을 어기냐면 선거하면서 막 먹을 걸 사도 몰래. 그래서 다 찍어줬어. 그럼 뇌물 줬지. 선거법 위반. 그래서 국회의원 취소. 이렇게. 됐어요? 자, 가사재판은 집이야, 집 같자. 집의 일. 가족이나 친족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면 가사재판부에서 따로 해요. 가족들이 하면 창피하잖아. 가족끼리 있는 걸 재판하는 거야. 또 특이하게
소년보호재판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왜? 19세 이상에서 20세부터는 뭐라고요? 성년이는 성인. 성인보다 어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어린 사람은 보호하면서 재판하는 거야. 헌법재판은 어디서 해요? 헌법재판소. 그게 헌재예요. 헌법재판소. 이해되세요? 네. 제가 그랬죠? 법원, 행정부, 국회 말고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이게 헌재에서 한다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됐나, 헌법에 써있는데 법률을 잘못 만들었나, 국회가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네. 기본권이 침해되고 잘못 어겼어, 기본권을. 이해됐어요? 그럴 때는 헌재에서 결정한다고, 헌법재판소. 그래서 여기 있는 거야. 왜? 법률을 만들었어, 법원이. 여기 국회가 만들었어. 그래서 시행하려고 하니까 헌법 이상의 법률이. 그럼 헌재에다 얘기할 수 있어. 재판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법률이 이상해, 헌법에 어긴 것 같아. 그럼 헌재한테 얘기할 수 있어. 국민이 행정기관에서 이거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상해, 헌법에 위반한 것 같아. 그럼 헌재에다 얘기할 수 있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헌법은 써있는데, 여기에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그랬고, 국민은 여기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이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사 못하게 해, 정부가. 그러면 이 헌법에, 이 법률 봐요, 이사 못하게 했는데, 이거 말도 안 된다고, 헌법에 이사해도 된다고 나온다고. 그런데 뭐라고 썼냐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제한할 수 있다고 써. 공공의, 여러 사람의 복리를 위해서. 이거, 코로나 시대에, 학원 열지 말래. 왜 열지 말래? 공공복리를 위해서. 병이 퍼지니까. 근데 학원을 열어야 나도 벌어먹고 살고 재산권 행사를 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답답하지? 그걸 어떤 사람이 걸어. 헌법재판소에. 나 굶어 죽는데 공공복리에서 나 죽으라는 얘기냐. 나 일주일 닫았으면 됐지 않느냐. 나 2주는 더 못한다. 공공복리 때문에 나 죽어도 되냐. 그랬더니, 그건 너무 심했다. 개인이. 그래, 학원 해라. 이렇게 판단을 해준다고. 헌법을 보고. 그러니까 헌법이 뭐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써있는 게 아니라 아주 넓게 쓰였기 때문에 그 헌법 정신이 뭔가를 생각해가지고 재판을 한다고. 이해됐어요? 법이 구체적으로 써있어. 요거는 넓게 써있고. 근데 이 넓은 목적에 비추어서 어떤 게 올바른가 판단을 해주는 게 헌법재판소라고. 헌법재판소는 뭐 판단하는 거라고? 법을 만들었는데 헌법에 있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될 것 같아. 공공복리를 하라고 했는데 그게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이렇게 헌법을 어겼다고, 법률이. 법을 잘 만드는데 저런 법도 사람이 만든 거라 헌법 만든 게 기준이라고. 이 기준에 맞춰서 잘못된 거는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그 법을 없애. 새로 만들어야 돼. 이해됐어요? 네. 자, 민사재판은 민법으로 한다 그랬지? 민법은 뭐뭐 있냐면 민법에 있는 걸 가지고 민사소송한다고 했죠? 민사소송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민사재판을 하는데, 네. 민법에는 뭐뭐 있냐면 계약하는 법, 서로 돈 계약하고 서로 약속하고 계약하고 돈 꿔줘, 이거 살게,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부동산하고 부동산 알죠? 비싼 거, 땅, 아파트 이런 거. 부동산, 동산, 물건에 대한 파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요? 가족, 신분, 상속, 이런 거. 이런 게 있어서, 원고가 뭐냐면, 소송하려고 종이를, 한 장, 두 장을 제출해야 돼요. 원고를 써서 제출해야 돼요. 이거 돈 달라 그랬는데 제가 껐는데 그날 안 주고 그랬어요. 이렇게. 누가? 판사한테 제출해야 돼요. 얘가. 그러면, 원고가 화살을 쏴. 여기가, A가 원고야. 그럼 얘가 여기 판사한테 뭐라고요? 제출을 하면 피고한테 이걸 줘요. 보내요. 판사가. 그죠? 얘는 그럼 피나게 당하는 거지. 피고가 얘가 돈 껐다는데 저 돈 안 껐어요. 이렇게 다 갚았어요. 이렇게. 근데 얘가 원고가 소송장을 제출했지. 얘가 다. 그럼 얘가 여기다 보내주지. 너 소송당했어. 그럼 얘가
아니에요, 저 다 갚았는데요. 그럼 얘가 다시 받아서 얘한테 주죠. 얘 다 갚았대. 이렇게. 판사가 중간에서 하는 거야. 그럼 판사가 뭐라고요? 증거 제출해. 그러더라고요, 증거. 그러면 A가 저 증거 여기 있어요. B도 이 증거 저 여기 있어요. 다 보내지.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냥 이 둘이 하면 막 재판을 중구난방하니까 여기다 변호사를 두는 거예요. 변호사. 양쪽에다. 그래서 변호사들이 하는 게 변론이야. 그걸 듣고 판사가 판결하는 거야. 판결문 써서. 판결문을 쓴 다음에 그 판결문을 읽는 게 선고야. 읽어주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다시. 헷갈리지? A하고 B가 있으면 B가 저 돈 꺼는 거 안 갚았어요. 그래. 그러면 이걸 갖다 줘. 너 안 갚았냐? 그러면 얘가 저 갚았는데요? 그러면 얘 갚았다는데요? 그러면 니네 둘이 야 증거를 제출해. 그러면 얘네들이 증거를 제출해. 이렇게 증거를 준 다음에 이 증거가 무슨 뜻인지 여기 변호사가 서로 막 싸워 말로. 그럼 그걸 듣고 있다가 판사가 문서로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 B가 돈을 다 안 갚은 것 같아. A한테 B는 돈을 얘는 3천만 원 안 갚았다고 하는데 1,000만 원 안 갚은 것 같으니까 1,000만 원만 돌려줘라. 이렇게 재판 판결문을 써. 그거 가지고 판결문을 읽어. 그게 선고라고. 자, 처음에 내는 건 뭐예요? 얘 돈 안 갚았어요. 이게 소장이에요, 소장. 그럼 얘는 너 안 갚았다는데? 하고 소장을 보내주죠. 고소됐다고. 그러면 저 갚았는데요? 하고 답변서만 내는 거야. 답변서. 그럼 답변서를 일로 보내죠. 그러면 판사는 야 증거네. 그래서 증거 이걸 비교하는 거야. 근데 이 증거가 무슨 뜻인지 설명해봐 하고 누가? 변호사들이 얘기를 해 서로. 그럼 판사가 다 들은 다음에 뭐라 써? 판결문을 써. 이거는 변호사들이 하고. 됐어요? 그런 다음에 선고하는 거라고. 똑같은데 형사재판은 이렇게 판사가 있으면 여기 범인이에요. 얘는 범인. 그럼 여기서 검사가 누구야? 경찰을 위해서 경찰들이 범인을 잡아서 검사가 조사를 한 다음에 검사가 얘 범인이요 죄졌어요 하는 거야. 이해돼? 이 범인 뭐라고요? 죄졌어요 하는 게 고소고발인데 이거 전에는 이 경찰들이 여기서 얘가 돈 훔쳤어요. 도둑이에요. 하고 고소하고 고발해. 이해됐어요? 고소고발을 하면 이 경찰이 조사를 한 다음에 죄인 맞네. 고소해. 이게 경찰이 수사하는 거야. 고소고발하면 뭐라고? 경찰은 수사하는 거야. 수사관. 그러면 검사는 소를 제기해요. 이걸 공소라고 그래. 공소기소. 재판장한테 공소기소를 해. 소를 제기하는 게 기소야. 그러면 얘 앞에 변호사가 있어. 뭐가 있다고? 변호사가 있어. 혼자 하기 힘드니까. 검사는 전문가니까. 그러면 물어봐. 얘한테. 얘는 뭐라고요? 피고인이야. 죄인에서 피고인. 피고인. 아까도 얘 원고였죠? 원고, 피고인처럼. 피고인. 그래서 변호인이 변론해. 얘가 대신 얘기해줘. 얘 대신에. 변호사가. 그럼 그걸 듣고 그런 다음에 얘도 저 죄 안 졌어요. 저 증거 낼래요. 하고 내기도 하고. 얘도 증거 낼래요. 내기도 하고. 그럼 판사가 잘 듣고 있다가 무슨 법을 어겨서 몇 년, 무슨 법을 어겨서 몇 년, 무슨 역에서 몇 년, 그래서 총합 몇 년, 딱 판결문 쓴 다음에 읽어. 그래서 선고하면 돼. 판결문 쓴 다음에.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변호사. 아까 위에는 변호사였죠? 근데 여기는 변호사 검사예요. 자, 그렇게 재판을 하면서 재판은 법관이 해야 되는데 외부 감사하면 영향받아가지고 안 되죠? 그러니까 헌법이 최고법이고 그 밑에 법률들이 뭐 있어? 민법, 형법, 행정법 여러 법이 있죠? 이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그러니까 법관이 생각하는 논리적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판단하는 거야. 됐어요? 네.
그러니까 법원은 독립해줘야 재판을 공정하게 하겠죠? 그래서 법원이 입법부,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떨어져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왕이 있었어요. 혼자 다 했거든요. 왕한테 산부회에서 여기 시장에 있는 시민하고 성직자하고 귀족들이 산부회라고 해가지고 이 귀족들이 왕한테 뭐라고 했냐면 이 권리청원, 권리장전, 마그나타르타 이런 걸 주면서 야 왕아 이렇게 좀 써있는 대로 좀 거둬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한 게 이게 국회가 됐어요. 국회. 그럼 써서 줬죠 왕한테. 그러니까 얘가 국회처럼 법을 만들어서 줬더니 왕이 행정부거든요. 알았어 하고 딱 했는데 이제 지가 맘대로 한 다음에 재판을 자기가 해요. 왕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재판 끝. 그거 너무 화나지 국회가. 그래서 이 왕한테 재판하는 걸 뺏어왔어. 독립해서. 이게 법원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권 분립에서 이렇게 삼권 분립이 된 거야. 왕한테 재판하는 건 법원을 뺏어온 거야 이렇게. 그래서 삼권 분립이 됐어. 행정부, 국회, 법원 이렇게. 그래서 법원이 행정부, 왕으로부터 독립돼야 되고 이렇게 삼부회, 시민, 성직자, 귀족인 의회로부터 법을 만드는 사람부터 독립돼서 얘는 재판만 해. 얘는 법을 만들고 얘는 법을 쓰고 행사하고 활용해서 사용하고. 그러니까 법관은 신분을 보장하면서 법관이 몇 년 동안 된다, 10년이다. 그럼 헌법에 규정했어. 법관 임기, 법관 자르지 마라 맘대로.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재판을 하면서 사람들이 몰래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공개 신청하면 공개해. 재판의 심리, 판결문 읽을 때 하는 과정. 심리는 뭐냐면 재판에서 서로 변호사가 주고받고 논박하고 하는 거. 심리. 심사할 때. 심사하는 과정, 결론 다 공개한다고. 네. 그 다음에 제가 그랬죠? 민사도 그렇고 형사도 그렇고 증거네. 증거가 최고야. 안 그래요? 수행평가 많이 하면 하면 뭐야? 인증샷 찍어야 되냐? 그래 보여야지. 증거가 최고라고. 증거에 의해서 사실을 인정한다고. 증거가 없으면 사실로 인정 안 한다고. 그런 원칙이라고 판결. 증거에 의해서 내려야 한다고. 거기다가 판사가 봐봐. 지방법원에서는 판사 한 명이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법정 보면 이렇게 세 명이 있어. 가운데 나이 많은 판사하고 젊은 판사 이렇게 두 명 이렇게 해가지고 세 명이. 이게 합의부야. 이렇게 세 명이 앉는 거. 하나, 둘, 세 명이 앉는 거. 중요한 사건은 합의해서 하겠지, 이렇게? 간단한 사건은 이렇게 혼자 하겠지? 그지? 근데 중요한 사건이니까 고등법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대법원으로 가는 거지? 됐어요? 근데 이거 봐봐. 지방법원인데 2심이지? 간단한 건 이렇게 갔는데, 이게 좀 희한해. 그래서 30까지 대법원까지 올리는 거야.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1심, 2심을 다 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3심 제도는 보통 이렇게 지방법원, 고등학교, 대학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항상 고소. 이렇게 외웠어. 항상 고소. 이해됐어요? 한 사건에서 급이 달라. 수준이 다르다고. 급이 다른 법원에서 여러 번 재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높은 거야. 3심이. 그렇죠? 1심, 2심. 우리나라는 3심제도다. 근데 선거재판하고 특허재판은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더 간단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항상 고소. 이거 봐. 항소, 상고. 이건 상소네. 1심 재판에 불복해서. 너 안 믿어. 이거 잘못한 거야. 다시 해. 해서 2심 하는 게. 이렇게 뭐라고? 항소. 그죠? 2심에서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간다. 그러면 3심까지 올라간다. 그럼 고소, 상고. 어떻게 외우라고? 위로 올라가서 뭐라고요? 고소. 이렇게 항상 고소. 이렇게 외워요. 항상 고소. 그래서 여기는 1심에서 2심, 여기는 2심에서 3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심 제도를 운영합니다. 된다요? 어느 정도 문제를 다음에 풀고 수고하셨습니다.